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일 오전입니다. 오전 지금 7시 15분인데요. 어제 저녁에 그 SBA에서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폼을 확정해서 발표하면서 내용을 약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그 정리를 하면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탕감되는 그런 그 조항이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직접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 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필요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어떻게 해야 그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방법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sba.gov 이렇게 치시면 이제 SBA 웹사이트이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sba.gov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Learn More이라는 그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펀딩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Click here to learn more about available SBA loan and debt relief option. 여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옵션이라는 화면이 뜨는데요. 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신 것들이죠. PPP 만불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신청하세요. 익스프레스는 25,000불 이하. 그 다음에 어떤 그 채무가 있어서 그것을 재융자를 원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쪽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PPP,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이라는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내려가 보시면 Apply for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에서 Find a Lender 이거는 융자를 도와줄 은행이라든지 SBA 랜더들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밑으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Loan Details and Forgiveness 여기에 그 폼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폼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변화된 것은 제가 옐로우를 다 표시해 놨는데요. 이 옐로우 표시한 데 보시면은 지난번 거하고 좀 달라졌죠. 네, 달라졌습니다. 그 좀 더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Sole Proprietor 이것은 Sole Owner를 얘기하는 거고, Partnership, C Corp, S Corp, LLC, Independent Contractor, Eligible Self-Employed Individual. 그 다음에 요게 또 추가가 됐네요. 501c3 이건 비영리법인이에요. 우리 비영리법이 많이 있죠. 501c3 다 해당이 되고요. 501c19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베테랑스 오르가니제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더리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역시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즈니스 리걸 네임에는 sole proprietor, independent contractor, 뭐 self-employed individual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을 쓰면 돼요. 병찬안. 그런데 파트너십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법인이니까 법인명을 쓰셔야 됩니다. A, B, C, CPAs. 그리고 비즈니스 애드레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비즈니스 TI에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계신 고용주들은 그 비즈니스의 Employer,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소셜 스키 넘버 쓰시면 되고, 또 파트너십이나 코퍼레이션 LLC 같은 경우에는 100% 이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습니다. 그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TIN이라는 것은 Tax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의미고 그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 폰 넘버 213 뭐 738, 6000 자기 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혹시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류 미비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TIN 쓰는 거하고 이거 뭐가 다르냐? 제가 볼 땐 이거는 비즈니스 TIN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Primary contact 누굴 컨택 병찬한 쓰시면 되고요. 이메일 애드레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Average monthly payroll 이거 계산하는 거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뀐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2.5만 있었는데 지금 2.5 플러스 EIDL Net of Advance equals Loan Request 이렇게 돼 있어요. If applicable.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이 EIDL이 SCB에서 릴리즈 되자마자 바로 발빠르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 이 PPP를 통해서 리파이낸싱을 원할 경우에 그 밸런스를 여기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론을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Net of Advance라는 것은 만불 받으신 거 있죠. 그건 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만불은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SBS에서 발표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모든 이런 내용을 종합돼 이건 프리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으시고 또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반드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만슬리 페이롤이 $10,000이라면 $10,000라면 2.5배 25,000달러 또는 EIDL이 있으면 그걸 합한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바뀌었어요. 지난번엔 Number of Jobs였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Jobs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Number of Employee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만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또 질문이 생기세요. 아니 1월 달에는 5명이었고 2월 달에는 6명인데 몇 명 적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average를 적으시면 되겠어요.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purpose of the loan, payroll, click, lease, rent 다 있으실 테니까 click, utility, click. 그렇죠? 만약 혹시 다른 목적도 있다면 기입하시면 돼요. 어떤 게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accounts payable 같은 걸 뭐 페이해야 된다든지 어떤 다른 꼭 필요하신 돈이 있으면 그것도 표시해가지고 같이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 오너십 이상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다 넣게 되어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너네임, 병찬한, 타이틀, CEO, 프레지던트, whatever. 그 다음에 오너십 100%, 50%, 60%, TIN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의 TIN이냐? 이 오너의 TIN 안병찬이의 소셜 번호를 넣고 주소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너가 법인이면 예 그렇습니다. 법인 네임을 넣고 그 법인 오너십을 넣고 그리고 그 법인의 고유번호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법인의 타이틀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예, 그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퀘션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퀘션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난번엔 동영상에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고볼 할게요. 아래 1번 또는 2번에 yes가 표시가 되면 론이 어프로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또는 2번, 1번 또는 2번이에요.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한 개 또는 두 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잘못 말씀드린 것 같으네. 1번 또는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여기서 1번의 질문은 뭐냐면은 그 신청 비즈니스가 신청한 사람이 그 오너가 자발적으로 연방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거래에 참여해서 제외되거나 또는 현재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부적격 선언이 되었거나 또는 그 파산에 인볼브 되어가 있으면 예스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신청사업체 또는 그 소유주 또는 이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는 어떤 비즈니스가 SBA 또는 다른 연방 정부로부터 융자를 했거나
보증을 보증이죠. 개런티는 보증을 선 융자가 체불됐거나 딜링컨트 됐거나 디폴트 된 적이 있으면 지난 7년 동안에 그런 적이 있으면 여기다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보증을 쓴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해서 돈을 안 갚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yes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론이 will not be approved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제 뭐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질문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신청 사업체 그 신청자죠. 신청자가 또는 소유자가 다른 사업체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경영을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관계사 목록을 첨부하고 관계를 설명하는 부록 A를 첨부하시오. 뭐 첨부하면 yes, 아니면 no.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1월 31일 2020년과 2020년 4월 3일 사이에 EIDL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어댐던 B 첨부 부록 B로 해서 어태치 하십시오. 그래서 융자 받으신 분들은 내용을 어태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5번은 뭐 다 지난번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그 달라진 게 요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신청자만 딱 are you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신청자 개인은 물론이고 20% 오운한 그 개인 any individual이 20% 오운한 any individual이 그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면 yes 아니면 no. 그러면 어떤 사항이냐? 형사 고발에 의해서 어떤 사법 관할 지역에서든 그 현재 기소가 되었거나 또는 criminal information 범죄 정보 뭐 기소 인정 여부 뭐 이런 걸로 현재 감금됐거나 보호 감찰을 또는 가석방 되었느냐? 뭐 이런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금되어 있거나 보호 감찰 또는 가석방 되었느냐? 그렇다면 yes 아니면 no. 거기다 이니셜 딱 하시고요. 그리고 6번도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그 여기 바뀌었어요. last 7year 있었는데 7년으로. 이 내용은 지난 7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중죄나 경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불황장애 답변, 그 다음에 공판전 합의 또는 어떤 형태의 그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이 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yes면 yes, no면 no 이니셜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7번이에요. 7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뭐 시리즌이냐 영주권자냐 아니면 노면은 용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한 페이롤 계산에 포함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오너가 E2 비자이건 외국 기업이건 관계없이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원들의 페이롤을 당신이 신청한 거에 계산에 넣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오케이 비즈니스 오너가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E2 비자든 외국인이건 관계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this is good news for E2 비자 people. 그다음에 뭐 서류 미비자이시던 분이든 뭐 그 또 외국 기업이든 이런 데는 다 트라이 해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거래 은행에 상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그 기업이
현대가 오너하고 있건 삼성이 오너하고 있건 또는 안병찬이라는 한국인이 이투 비자를 받고 와서 비즈니스 하던 그 비즈니스에 일하는 직원들은 미국인들이잖아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인플로이가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관계없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느냐. principal place of residence가 미국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신문과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은행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나온 거로 봐서는 그래요. 이제 이 뒤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is the applicant franchise that is listed in SBA franchise directory. 이거는 뭐 해당이 되면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7번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struction 이게 certified 이거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지난 영상에 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certification에 인증하는 데서 이거는 뭐냐면 the applicant was in operation on February 15, 2020. 자, 그리고 and had employees for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20년 2월 15일 현재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1월 30일 날 문을 닫았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2월 30일 날 문을 닫았다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2월 15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종업을 고용하고 있었으면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나머지는 문구만 약간 바꿨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앞에 녹음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거 있죠? 여기 보시면 with respect to purpose of the loan 이거는 이 론의 목적에 관련해 가지고 payroll cost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다음 같은 거 payroll cost는 그럼 그게 뭐냐면 salary, wage, commission, cash tips 이와 유사한 것들 다 payment for vacation, parental, family, medical, sick leave 이런 거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헬스케어 커버리지, 헬스 인슈런스 커버된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타일먼트까지도 포함이 되고 또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State and local taxes, assessed on compensation.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페이롤 텍스를 낼 때는 우리가 페더럴 내고 스테이트에 내고 로컬을 내죠. 그럴 때 페더럴 텍스는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렇지만 스테이트하고 로컬 텍스는 뭐 한다? 포함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라인, independent contractor, sole proprietor. 자기네들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자영업 혼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웨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웨이지, 커미션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Income or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이건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스킬 C,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도 스킬 C로 보고 하죠. 거기에 보면 내가 총 벌은 금액에서 비용 빼고 넷인컴. 요 넷인컴이 바로 페이롤처럼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페이롤 텍스 리턴하는 페이롤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론의 퍼포스, 이 론의 목적으로는 그런 유사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all kinds of compensation or employee benefit 이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정정을 올렸었는데 average monthly payroll에 10만 달러가 넘는 직원들이 있을 때는 10만 달러까지는 넣고 그 이상 넘는 금액은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거 뉴 비즈니스. 자, 과거부터 쭉 해왔던 비즈니스는 그래 알겠다. 2019년 1년 내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에버리지로 평균을 해서 페이롤도 계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오픈하신 분들 1월 달에 대망의 2020년 사업 시작해보겠다고 오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균치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신청자는 refinancing은 EIDL 그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그 EIDL 론을 신청하신 분들은 리파이낸싱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뭐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뭐 이거 뭐 저 다 법규 써 있는 거니까 뭐 머리 아프게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이제 그 SBS 최종 확정해서 나온 규정과 그리고 폼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폼을 미리 준비해서 은행에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빈 종이 들고 와서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은행에 계신 분들이 무지무지 바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다 준비해서 가져가시면은 은행 분들이 여러분 일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추측해 보면 여러분의 주로 financial information 그리고 payroll information 이런 거 지금 여기에 payroll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을 같이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론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저녁에 그 SBA가 릴리즈한 새로운 폼을 4월 3일 아침 7시 15분부터 녹음해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전 또 다른 새로운 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